자, 바로 이 제목입니다. 이재명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 여기 보면 VS 있죠? VS 가운데. 위험인물로 보는 시선 아니면 지켜줄게라고 보는 시선. 완전 다르네요. 위험인물로 보라는 거는 당신 안 돼 이거지만 지켜줄게는 괜찮아. 내가 보호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시선이 갈리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꽤 오래 진행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질문 받고 답변했는데 일단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거쳐서 질문도 받고 또 통역되고 막 이랬어요. 외신 기자 간담회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통상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상대로 저런 간담회, 기자회견을 하면은 사실은 대외 관계 이런 거 그리고 각자 자기가 소속된 나라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요 마치 국내 기자들이 하는 질문처럼 나왔거든요. 이런 걸 외신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의 전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예. 또 일명 한국에서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온 정치권의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과거에는 하는데요. 그런 단어를 잘 안 썼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까지 혐의가 있으면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당대표에 나오지 않죠. 예. 근데 정말 기이한 단어를 만들고 있는데 외신 기자들이 봤을 때는 아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신기했을 것 같고 그 질문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법 리스크의 한 조각이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5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수치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수치. 네. 뭐 이런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도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죠? 그런 질문이 나올 거를. 그렇죠. 저는 아마 좀 굉장히 속으로는 불쾌하거나 좀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거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오셨겠어요. 근데 그 질문보다 왜 이게 나오는가 이겁니까?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전혀 예상치 않았거나 피해가고 싶은 질문을 받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본인 수사와 관련돼서 측근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고 물어본 거는 저는 굉장히 당황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질문이 나와서 이게 뭐라고 처음에 답을 못하고 약간 헛웃음을 짓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어제 이 외신 기자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주최 측에서 선물을 하나 준 게 있거든요. 그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오시는 거에 감사하려는 기뻐서 우리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그거 가지고 우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란 거니까 이걸 무슨 몽둥이로 봤나요? 그럼 때리는 건 아니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모두 농담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이요. 뭐 이렇게 이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해석을 올렸더라고요. 외신 기자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산이잖아요. 기다란 장우산인데 우산을 선물해 준 이유, 뭐 소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핵심만 보면 이래요. 우산 선물의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을 지켜줄게요라는 뜻이다. 이게 뭡니까? 그럼
외신 기자단이 이재명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하다. 근데 반응이 또 그래요. 그러하다. 외신 기자들도 아는 거지. 이 뭐지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우선 선물의 의미는 지켜줄게. 거친 비바람에도 차가운 눈에도 눈이 부신 햇빛에도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다짐의 의미가 우산 선물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다. 외신 기자들도 아는 거지.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외신 기자 클럽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연사들에게 원래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나요? 아까 제목이 잘 뽑았네요. 완전 반응이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자, 신지호 전 의원님. 단순한 선물에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과민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는 선물인데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준 게 아닌데 저렇게 의미 부여하고 또 이렇게 자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지지자들 개딸들 내에서 있다. 아무래도 적을 쓰신 분은 지지자로 보이죠. 아무리 네, 봐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거는 뭐 이제 지연 말단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예. 문제는 어제 이제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예. 맹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오. 이게 물었는데 예. 즉답할 정도였으면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기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 몇 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가장 실망한 대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본인의 대안은 이거다. 왜 본인의 대안을 얘기를 못 했는가? 더군다나 저거를요. 이재명 대표가 자청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굵직굵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자청해서 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뭐 그 대안도 안 들어오고 맹 비난만 하니까 더군다나 어제 이제 또 망신살이 뻗친 거는 예. 일본 기자가 민주당이 독도까지 바칠 땐가 이거 현수막 자꾸 내걸고 하는 게 이게 광우병 시즌2 아니냐. 그렇죠. 뇌송송 구멍탁 미국 소고기 먹는다 예. 그렇게 된다. 이 광우병 시즌2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팩트 체크 해봐야 된다. 그런 현수막 걸렸다는 건 난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이달에 뭐 그 선전 예. 그 보면은 독도까지 바칠 땐가 민주당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래요? 이게 무슨 준비를 하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런 외교 현안 질문보다 여기에 주목을 해버렸어요. 지금요. 뭐 개인, 뭐 위험 인물 아니냐 이런 질문 나왔다. 이거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도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편의점에 간 상황을 설정한 웹툰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얼마 전에도 편의점 웹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그거에 뭐 바쁠 성격 같기도 한데 일단 편의점에 간 이재명. 그리고 여기 피트 편의점 알바생 이재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편의점 들어가는데 뭐 비켜 하는데 여기 지워졌어요. 이거 뭐 험한 소리가 또 분명히 있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돼요. 손님 카드 앞쪽에 쏟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켜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동문이 아니야. 예의가 없어. 아래로 갑니다. 그러자 이 알바생이 손님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지워졌어요. 지금. 그러더니 이 알바생이 손님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무튼 뭔가 이 안 좋게 묘사한 것 같긴 하죠. 제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한동훈 편의점 간 웹툰에 아마 대항해서 이른바 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분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 이게 당 밖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는 어떤 시선입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두 웹툰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와 지지도가 한동훈 장관보다 높네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은 웹툰이 꽤 귀여워서 있는 그대로 매우 사실적이고 재미스러운 공감을 거기는 이제 따박따박하면서 예, 상대를 예. 당황하는 지금 얘기 자꾸 현재 꺼내놨죠. 그런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예. 대하여 그렇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웹툰은 매우 뭐라자면 언론에 다루기 어려울 정도의 그 뭐랄까 극한적인 비호감도를 상상시키는 말하자면 감옥이 나오고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뭐 거친 사람으로만 나오는 것 자체가 역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비호감도가 제일 높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야당 절대적인 어떤 다음 대선 후보 1위 이것을 반정하는 어떤 아, 웹툰이다. 주목도도 높다 그만큼. 예,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 이재명 대표가 매우 거칠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처럼 또 비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으로만 막 그려진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웹툰에 보면 주목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이거 크게 확대했어요. 해당 대사는 실제로 한 말을 참고했습니다. 예의가 없어. 뭐 이런 거 아마 참고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편의점에 들어갈 때 여기 편의점 이름이 대장동 편의점 25예요. 아, 이거 만드신 분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군요. 보니까. 굳이 대장동 편의점이라고 쓴 건데. 아무튼 이런 웹툰까지 회자가 되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웹툰이라도 나와야지 대선 후보 반열에 든다. 아, 김영주 그렇게 의원님이 봐야 계속해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 여권 대선 후보 1위고 예,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야권 대선 후보 1위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동훈 장관 웹툰에 약간 반격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양쪽의 지지자들이 서로 지금 시간차가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이분들 가만히 보면 한쪽은 이른바 친명계로 꼽히시는 분이 있고요. 한 명은 친이낙연계로 꼽히시는 분이 있는데 약간 색깔이 뚜렷해 보이죠? 이분들이 설전을 좀 벌이고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고요. 각각 다른 곳에서 인터뷰 형태로 설전 벌이고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2년 제가 대선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유튜브와 결합했습니다. 비디오하고 결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무당급 유튜브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유튜브의 무당들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됐습니다. 난 뭐 투표도 못 하는데 저를 그 수박 리스트에 올려놔가지고 야 이걸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게 아마 틀림없이 그 유튜버 무당급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예.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영호남 지역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티 많았죠. 근데 그걸 네. 잘 관리해갖고 활용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진짜 지도자는요 숫자에 많고 적음 소리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옳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 훌리건들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술적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쪽을 극단으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나라에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인은 숫자에 많고 적음, 소리에 높고 낮음에 굴하지 않고 옳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술사 유튜버들과 정치 훌리건들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결합하는 정치인들이 저지른 것이죠. 자, 지금 뭐 한 번의 얘기, 그거에 대한 반응 또 반응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친명, 이른바 친낙, 뭔가 이렇게 설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는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저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행사의 제목이 개딸과의 대화입니다. 당사에서 열려요. 당사에서 열리고 뭐 당원존 돼 있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듣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까지 소개가 돼 있는 저겁니다. 설주환 네. 민주당 부위원장께. 네. 이날 금요일 행사예요. 네. 오히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대표 무슨 약간 대표 표현이잖아요. 개딸. 네. 뭐 개혁 개딸의 준말인데 네.
이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날 행사를 거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당원 저는 민주당 당원이시라면 누구나 오셔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김상희 부의장님이나 뭐 우원식 의원님,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소위 개딸들에서는 상당히 뭐 약간 수박 얘기도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성호 의원님도 네, 그렇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라는 것이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뭐 정청래 의원 수석 최고나 그다음에 뭐 신경민 전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서로 뺄셈 하자는 거예요.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공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이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도 개파가 있고 민주당도 개파가 있고 다 정치권에는 다 개파란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현상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 보면 공천을 앞두고 있는 어떤 개파 간의 갈등이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청래 그래도 최고위원이신데 저렇게 뭐 멍청한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굳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신경민 전 의원님도 굳이 뭐 훌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술적 유튜버라든지 다 이분들 민주당 당원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권에 아예 관심도 안 가지셔야 된단 말인가요? 신경민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이면 권리당원이시고 같은 당원이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정말 뭐 어찌 보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나 신경민 두 의원님이 그래도 나름 중진이신데 민주당에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설주환 부위원장께서는 그만 좀 싸우세요. 지금 계산기 있으면 왜 자꾸 마이너스 누릅니까? 플러스 눌러야지. 약간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다음 하나 준비한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뭔가 전망 또 진단을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그 대선 구도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먼저 변하는 쪽에서 총선 이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하는 개딸과 저 이재명과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국민의힘이 다양한 변화를 포용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중수청 거기에서 만약 지지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말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득이 된다. 뭐 그 힘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유지하면 국민의힘의 득입니까? 그게 이제 이미 정치권에서 퍼져 있는 이제 암묵적인 일종의 전망이죠. 그럼 그 이른바 야당복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야당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저는 굉장한 불행이죠. 근데 지금 뭐 여승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여야의 문제 또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어떤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정청래 의원이나 이제 신경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발언도 이렇게 보면 글쎄요, 이게 표만 생각하면 어떤 올바름이나 또는 정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좀 참담한 표현이었는데요. 물론 표로 심판받고 표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아주 순수한 목적 또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선거에만 이기면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회가 됐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두각을 나타내는 이 현상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정치의 최소한의 어떤 근본, 선 이런 것들을 잠깐만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저는 지금 유승민 의원 의견에 뭐 이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변해야 합니다. 자기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보고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야당 상황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요 여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좀 몇 가지 나눠지는데요. 우선 여권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보시죠.